직무집행법을 오버하는 그런 권력 남용이거든요. 그 정치 중립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는 건데 저거는 이미 뭘 가지고 있느냐, 경찰 장신구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무기를 들고 있단 말이죠. 무기를 들고 있다. 나는 빈손이야.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나는 맨손이야. 맨손인 나와 경찰들은 그에 대한 장신구 조직이잖아요.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에 와서 어르렁거리면 위압감을 조성해요. 그 위압감을 조성하는 그 자체도 집회 시위를 위압감을 줘서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을 잘 못하도록 위압감을 조성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인권 관리에서 우리 인권위원회 활동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경찰관이 지금 직무집행대로 하세요. 직무집행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요. 명확하게 몇 항에 대해서 지금 직무집행 하시는 겁니까? 당시 소속은 어디입니까? 당시 소속이 어디시길래 어떤 직무집행, 어떤 명령에 의해서 당신이 하는 행위가 지금 어떤 직무입니까? 라고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갖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하는 게 체포를 하셨으면 체포를 하세요. 구속을 하면 연행을 하면 연행하세요. 다만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차후 명확하게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항의 취지입니다. 항의고 명확하게 그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존나게 싸워야 돼요. 씨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존나 고소고발 항의 민은 존나 쳐놔도 저거는 씨발 보도 안 하고 책상 밑에 다 집쳐넣어 씹새끼들. 근데 오지게 걸리면요 저것들도 맨날 조사받아요. 경찰들도 조사받으러 땡깁니다. 그러니까 경찰인지 아닌지 몰라요. 금방 요 말씀하시는 저 힘내시나 이렇게님 이야기하시는 그 용산 참사 때도 그 용역들이 경찰하고 비슷한 방패, 유사 방패, 폴리시아. 저 프랑스 이쪽에는 폴리시아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시아라고 되어 있는 경찰 방고 똑같이 생긴 방패. 그걸 들고서 옷도 비스무리하게 입고서 용산 그 뭐지 건물에 올라가고 들어가고 그쪽이 자기네들이 물대포를 쏘고 자기네들이 그 도리어 막 그 밑에 새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경찰처럼 행동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인지 용역인지 왜 하냐고. 너네들이 그러고 용적이든 경찰을 떠나가지고 너네들이 하는 물리적 행사. 이 경찰이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무집행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기, 위험이 명확하게 인지될 때, 위험과 피해가 명확하게 인지될 때, 물리적 충돌이 급박할 때, 뭐 그럴 때 경찰 장신구 등등등 뭐 경봉 뭐 경강 뭐 방패 등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씨발놈들이 저거 먼저 천에 끄들고 갖고 그거 들고 먼저 첫 집으로 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요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들이 맞고 경찰들이 뭐 하는데 그 앞에 맨날 가가지고 비폭력 채시 부리면 그 바보들이 빙다리 핫바지예요. 경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시위대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경찰 공무원 직무집행법 또는 집시법에 대해 준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그 관점 바라봐야 돼. 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은요 기본적인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지 바로 민주시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달 건데 뭐 평화집회가 어디까지 평화집회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평화집회라는 말 자체가 원래 평화집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올바른 표현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평화집회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길거리 쳐나오나 씨발 안 그래요? 그 말이야. 아니 체육관 빌려가지고 체육관 안에서 하면 되지 왜 길거리 왜 나오냐고. 자 그 집회 시위의 목적성들이 뭐냐. 시위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입장에 대해서 또 다른 상대
상대 정치권 세력이면 정치권, 반대면 반대 세력들한테 자신들의 쪽수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피켓을 다양한 목소리들 피켓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이다, 우리의 입장이 이런 거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런 거더라고 많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보여줘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에 동참을 호소하고 반대적인 세력들한테 우리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실천 행동들이라는 부분이 바로 시위입니다. 위력을 보여주는 행동. 그것이 시위가, 집회 시위가 명확하게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도 되는 부분인데, 그 시위한다고 그게 시위 자체,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선전선동 행위예요. 근데 그 선전선동을 하는 게 빨갱이다, 선전선동하는 자체를 봐라, 저 시위꾼이다, 저무 시위꾼이다 이런 말하면은 그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그거는 말 안 되는 소리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야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경찰 짭새들하고 부딪혔을 때, 저는 경찰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명예스럽다 생각하고, 경찰은 우리의 벗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웃이고요. 경찰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 보호자들 맞아요. 우리 보호해주는 국민의 어떤 지킴이들이고 그런 거예요. 국민의 어떤 보호를 해주는 그런 공공성의 업무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 맞아요. 맞아요. 경찰을 존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공권력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남용한다든지 공권력을 엉뚱한 데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권력으로 이용한다든지 횡포를 한다든지 공권력을 가지고서 타인을 제압한다든지 불법 제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짭새, 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예. 네, 카민불륜이 그죠? 100m 200m 저항하는 것도 웃겨요. 사실 웃기는 거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치주의 국가라, 이미 우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헌법적 권리를 재해석해주, 시대의 형편에 맞게 법원에서 허락을 해준다, 만다, 판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자문이고 조문이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지, 그게 절대 명령권이 아니에요. 법리 해석을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법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법리적 해석이 안 되는, 그래 법리적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개대가리들이 뭐예요? 법 위에 선 물리적, 법을 농단하는, 법치를 농단하는 물리적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공권력을 위법하게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 즉 직권남용, 권력남용, 직권남용이다 라고 본다. 이 싸그리 고소고발해갖고 그 명령권자들을, 현장에 대한 명령권자를 싸그리 다 옷벗겨야 된다. 잡아쳐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데모당의 이은탁 당수의 하여튼 성질 나갖고 열받아서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간만에 집회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뚜껑 열려서 좀 길게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보니 짱돌 주신 짱돌 전투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에 있었던 여러가지 짧은 영상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다 같이 함께 다시 보고 즐기는, 다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옛날에 말입니다. 광우병 때 안민석 의원이 그 경찰들 사이에 집회 시위 경찰들 쫙 서가 있고 시위대 쫙 서가 있는데 그 맨 앞에 서가지고 경찰한테 막 항의를 했어. 항의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머리채를 잡혀서 경찰들 그 방패 뒤로 끌려 들어갔어. 그래서 촌나게 쳐맞았어. 옛날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엘케님하고 다 아시죠, 그죠? 광우병 때 그 존나 쳐맞았어. 옷에 온데 막 경찰들이 쭉 밟아가지고 발자국이 막 옷에 와이셔츠에 막 난 거야. 그러니까 안민석도 원래 옛날에 유도인가 뭔가 했어. 빡 일 나가고 확 휘전 거야. 휘졌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우리는 그때 당시 아프리카 방송인 인뉴스가 그때 용달매 뭐였냐, 누리꾼 TV냐? 누리꾼 TV하고 팩트 TV, 옛날에 팩트 TV 이전에 팩트가 아니었고 뭐 커널 뉴스, 커널 뉴스하고 사자후, 그거 진보신당 칼라 TV 요 있을 때 아프리카 방송 6, 7년 전에 그들이 생방송을 날라리 찍은 거야. 우리 날라리 처음 다 본 거야 지금. 응? 근데 요거를 영상을 SBS, KBS, MBC 다 가져갔어. 근데 이 씨발놈들이 어떻게 방송하냐? KBS인가 MBC가 헷갈리는데 안민석이가 잡혀가는 거는 방송이 안 나왔어. 씨발 대가리 채 잡혀갖고 들어가는 건 안 나오고 일어서면서 확 일하는 거 방송 꼭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민석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와이셔츠 들고 내가 이 경찰들한테 밟혔다 발자국을 봐라 와이셔츠에 이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탁 화면 넘어가고 뭐냐면 경찰들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우리도 맞았다 3명이나 맞았다 씨발.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진실일까 어느 게 진실일까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마구 딱 짚으대. 예?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미디어법 통과 이후 광우병 미디어법 통과 의원이가 모르겠다 했던 그 안민석 의원이 존나게 쳐맞았던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 그때 언론이 얼마나 편집, 언론이 얼마만큼 사악한가, 언론이 얼마만큼 부패됐고 언론이 얼마만큼 기대가 됐는가를 증명해준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 예. 지금 그 생각이 난다. 안민석이 탁 보니까 아 씨발. 그래 우리 그거 보고 억수로 열받았죠. 저 개새끼들, 저 짭새, 저 씹새끼들 이러면서. 예.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이 생방송 칼라 TV를 통해 가지고 진보신당 칼라 TV를 통해 가지고 생방송 다 보고 있었는데 안민석이 그대로 머리채 잡혀 그대로 끌려 들어갔다니까. 경찰들 방패 뒤로 잡혀가는 순간 안에서 존나 맞은 거야 씨발. 그거를 이제 우리 다 봤지. 그러니까 안민석도 성질 있잖아요. 덩치도 좋고 일나 확 쓰자는 거야. 이 대한민국 이래요. 예? 그리고 또 누구죠? 용산 참사 현장에 국회의원이 갔어요. 국회의원이 갔는데 조사위원이에요.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 국회의원이 경찰들 앞에 무릎 꿇리 갖고 뚜디 맞았어요. 굴욕이에요, 굴욕. 국회의원이 경찰들한테 짭새들한테 맞았어요. 맞으면서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 국회의원이야, 나 조사위원회니까 국회의원 국회 다 가. 이러면서 뚜디했어. 실제로 그런 사건이. 그때 세정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세정년 의원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못 겪어본 분들은 비폭력 외치는데 그게 시민들이 힘이 있어서 경찰들이 폭력을 하는 건지 쫄아가지고 우리가 세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폭력 자신이 이 폭력을 뛰어넘는 비폭력적 우월적 감상주의에서 우리는 비폭력으로도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뭐 고매하고 우매한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경찰의 속성은 안 그래요. 4.19 혁명은 아시죠? 여러분들 4.19 혁명 때도 경찰들은 칼빈 소총을 꺼내가지고 그죠? 3.15 부정선거를 외치는 고등학생들 시위대 고등학생들한테 총을 쐈어요. 총을 쏴서 수십 명의 고등학생 그 자리에서 즉살했어. 씨발. 그게 대한민국 역사예요. 경찰들이 앞에서 비폭력 역사를 모르고 하는 족같은 소리예요. 비폭력이 아닙니다. 비폭력은 누구한테 외쳐야 되면 경찰한테 외쳐야 돼요. 방패로 가로막고 있는 것도 폭력이고 길을 쳐막고 있는 것도 폭력입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가 또 돌아가 붙네. 미안합니다. 저기 그래. 자, 박봉계 간사님 왜 발언을 안 하십니까? 저기 그래. 자, 박봉계 간사님 왜 발언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께서 첫날 기간 보고 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위원은 퇴장시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엉뚱한 발언을 하신 안민석 의원 아까 또 경고를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네. 저는 제대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의원 발언 중에 엉뚱한 얘기하고 끼어들게 하고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개인이야 지금 신사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1분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3초만 하겠습니다. 3초. 30초만 정확하게 했어요. 예? 저는요. 새누리당 유한영 간사께서 이 자리를 퇴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건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건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저 새누리당 간사님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요런 이야기가 있었죠. 요런 거. 그 이완용이가 청문회 스타 아닌 스타가 된 내용이 요 장면이었습니다. 요게 하나의 명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어쨌든 명장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막 에이 그럼 말죠. 아닌가? 재밌었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자주 공부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쉽게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요 이게 이재동, 김재동, 이재동은 저 성주 사드 반대 대책위 촛불, 그게 성주 농민회 회장 이재동. 요즘 잘 계신지 모르겠네. 그 어쨌거나 김재동, 요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경고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즉각 그 주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주권자의 요구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면 당신들이 대통령하고 협상할 것이 아니고 4월이다 3월이다 2월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똑똑히 봐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자기들 뺏지 앞날을 바라보거나 또다시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이번에도 정치가 결탁하고 재벌이 결탁하고 언론이 결탁하고 그렇게 또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의 뜻 따위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찾아들겠지 저것들 찢어봐야 개돼지지 라고 뒤에서 웃고 있는 언론, 재벌, 검찰, 국회의원,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싸그리 잡아내서 다시는 그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민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전화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고개 숙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개 숙이는 정치 권한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고개 숙이는 언론 권한을 만들어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어내고 배후에서 다시 한번 얼굴만 바꿔서 다시 한번 얼굴만 시술해서 다시 저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다시 또 국민들을 겁박하고 최저시급 10,000원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정열을 짓밟고 그리고 일부 젊은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자기들만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반드시 촛불로 이번만은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갑시다.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 해산하면 되고 그리고 제명하면 되고 그 정당은 해산시키고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심의해서 부결시키면 헌재도 해산하면 됩니다. 하나도 겁내지 말고 촛불 들고 끝까지 가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들의 존엄이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알려주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이번에는 반드시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갑시다.
예,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명연설이다. 지극히 당연한 명연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김재동이가 이야기하는 저게 민주주의, 이 민주공화국론, 원론. 민주공화국의 이 헌법 1조 2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헌법 1조 2항 1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어떻게 저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을까? 저 당연한 거에 대해서 왜 자꾸 경찰관님 비폭력 개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사고 국회의원님 개사고 뭐 왜 그러지 도대체? 민주주의 교육을 도대체 하기야 저 같은 연배 정도 되면 민주주의 잘 못 받아서 희발 어릴 때.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체제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씨발. 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김재동의 저 이야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너무나 정의로운 거고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민주주의적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그런데 저 이야기가 지금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이 처참한 현실. 김재동도 그러잖아요. 개돼지 국민들. 그 개돼지 국민들 누굴까요? 어? 그 개돼지 국민들 누구냐고 도대체. 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적이고 내가 바로 적이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적이에요. 적은 바로 나의 나 자신 속에 있는 그 무개념이 적이에요. 무개념, 무관심과 무개념이 바로 나의 적이고 내 가족의 적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공화국이 아닌 김일성이 같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내 대가리로 내가 결정을 판단할 이유 없어. 그냥 김정일이 뭐 어버이 수령짐인가 뭔가 개씹을 개돼지 시키는 대로 하면 살면은 아우지 탄강하고 배급해 받아가지고 밥 타먹고 잘 산다 이 말이지. 잘 산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배우기 위해서 내 돈을 주고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무엇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내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월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주고 말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내가 결정할 때 이것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위법적인가 아니면 내가 속는가 안 속는가 사기를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그게 대한 게 바로 법치란 말이지. 그런데 정치에 무관하다. 정치에 무관심한다. 그러면서 나 밥 잘 먹고 산다.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신경 쓸 틈이 뭐 있냐. 정치를 신경 쓰기 어딨나.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말은 그 미친 개인. 내가 볼 때 진짜 개돼지라 개돼지 씨발. 그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맞죠. 야 씨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냐 씨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 새끼 어떤 놈이 정치가 다 똑같아 이리 말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주디를 확 집어가 버려요. 정말 그런 사람도 북한 가라 그래. 제발 그런 사람 보고 북한 가라 그래. 왜 씨발 민주공화국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정치적 권력의 의무를 왜 행사 안 해가지고 씨발 그것들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개초배를 찌잖아 지금. 그 개돼지가 딴 게 개돼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내가 개돼지라. 내가 정치 현실을 외면했고 내가 정치에 무관심했고 그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고 그 희한한 족같은 법이 만들어지갖고 느닷없이 씨발 담배값이 올라가고 담배값을 누가 왜 무슨 근거로 왜 올리냐고 도대체 씨발. 그죠? 버스 요금이 무슨 근거로 왜 올라가냐고. 가스 요금이 왜 올라가고 수도 요금이 왜 올라가냐고 도대체.
그 왜 무슨 관계 때 수도 요금 올라오고 그 수도 요금 올라서 못 살겠다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더라도 저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씨발 그죠? 그게 모든 게 법의 결정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경제가 오락가락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말고 잘고 다 그런 거잖아. 월급이 올라가는 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얼마 올라가고 최저임금은 임금법에 의해 갖고 그지? 노사정 노동자 사용자 정치 그 사람 주체가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시급을 얼마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임금 받잖아. 월급 받잖아. 근데 월급은 안 오르고 씨발 벌어먹고 묵고 살기 바쁘다 묵고 살기 힘들다 월급이 안 오른다. 월급이 적다는 말이잖아. 물가 비해서. 그 월급이 더 올라가야 돼. 물가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 경제를 잘 운영하든가 월급을 올리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되잖아. 그럼 그게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응? 노사정 합의하고 최저시급 올리고 말고 할 때 왜 씨발 데모하러 나와가지고 올려라 씨발 경제 물가가 이랬는데 올려라 찬동 반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고 나서 왜 와서 물가가 올리니 월급이 장리 있다 소리 하냐고 씨발. 그죠? 근데 그거에 노사정 합의한다고 노동자는 쫙 항의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면서 최저시급 얼마를 올려라고 항의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그게 저 새끼 빨갱이 새끼들 데모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데모한다.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개돼지 국민들 맞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 최순실 정권에 올라서 오만 거 다 헤쳐먹어도 그런 개돼지들 국민들인 데서는 최순실 같은 덜떨이는 아줌마도 다 헤쳐먹어지는 거야. 다 알죠 그죠?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김제동이가 딱 정리한다. 그쵸? 우리 김제동 군이 조마조마하죠. 김제동 절하다가 또 씨발 자살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살 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 우리 걱정 많이 하죠. 저같이 달고달한 놈 같으면은 징역 못 가서 한 달인 놈 같으면 걱정을 안 할 낀데 김제동 같이 저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예. 아까 김제동 그랬잖아요. 그렇게 국회 탄핵을 반대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그러잖아. 국회 해산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고 뭐냐 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헌법적 권리입니다. 국회 해산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수정 즉 개헌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개헌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결의. 국민들의 결의가 돼야지만 헌법이 개헌이 됩니다. 그냥 개헌되는 게 아니야. 그 데모크라시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어떠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입니다. 잘 알으셔야 돼. 국회의원들 저거들이 의결해갖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해갖고 저거들이 쪽수가 몇 대 몇 이라고 땅 한다 해가지고 통과되는 헌법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거. 그래 했을 때 만약에 국민적 반발이 있으면 국민들이 전쟁을 쳐야 돼.